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주간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 김부겸 국무총리실 김덕수 정무기획 비서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보고 그냥 정상적으로 일주일 후인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랜만에 본 듯한 느낌인데. 너무 쉬다 온 것 같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네. 연휴 동안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 지역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마을과 사람 이번에는 추석 명절을 보내는 풍경을 좀 취재했습니다. 특집이네요, 특집. 네. 예. 먼저 전통시장을 갔습니다. 예. 나주장인데 보통 대목장이라 그러죠. 그래요. 명절 2, 3일 앞두고 열리는 장을 대목장이라고 그러는데 예. 연휴 첫날인 14일이 나주 장날입니다. 아, 예. 그리고 명절 3일 전이고 그래서 엄청 대목장 중에서도 가장 큰 장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장에 모였고 저도 장에 가느라고 차를 가지고 갔는데 주차하는 데만도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럴 줄 알아야 돼, 진짜. 그때. 참고로 나주장이 역사책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성종 1년 1470년에 예. 극심한 흉년이 들자 나주 사람들이 5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 남는 것을 교환했다. 이게 장의 시작이다. 지방의 5일장의 시작이다. 이런 5일장의 시작. 나주만 그런 게 아니고. 나주, 무안 등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의 5일장이 아무튼 최초로 지방에 선 장이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네. 그 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추석에 오가는 분들 또 자식들을 맞는 부모님들 풍경도 좀 봤고요. 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추석이고 설이고 하면은 각 읍면 동별로 또 어느 마을에서도 노래 자랑을 했다고 해요. 그렇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양동이 타고. 그렇죠. 세수대 타고. 이번엔 뭐 식기세척기, 드라이어, 뭐죠? 스타일러 이런 거 했는데 나주가 20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이번에 노래자랑을 다시하고 세지면 2군데에서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다시면에서 한 5시간 정도 노래자랑을 구경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참석하신 게 아니고. 출연은 못하고요. 실력이 안 돼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노안면 금안리라고 있는데 네, 금안리는 호남 3대 명촌 금안동 이렇게 유명한데 네. 그게 이제 6개 마을 중에 그 금안동을 이루는 그 광곡마을 노인회장께서 그 주민들하고 향후들하고 해서 바둑 한번 두자. 그래서 그 광곡마을 노인회장배 바둑대회를 와. 이게 제2회째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가서 어르신들 바둑 두시고 노시는 거 봤고요. 네. 그리고 나주에 남파고택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밀양박씨 고택이고 전라남도의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개인 주택인데 한옥. 이 남파고택의 명절 음식 준비하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 목포에서 남도 음식 대축제가 열리는데 예. 음식 명인이신 천수봉 명인이 제자들하고 함께 이 예. 대회에 출품할 음식들을 준비한 이런 모습 등등등. 그리고 뭐 친구들 모임 각종 모임 이렇게 취재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명절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느끼셨네요. 네네네. 취재자로서는 취재거리가 아주 풍성해갖고 네네. 좋았던 그런 한가위네요. 네네. 다양하게 재밌었습니다. 예, 아이고 아주 즐거운 연휴를 보내셨고,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주실 법안은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법안은요. 우리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의 이계호 의원이 발의한 예, 필수 농자재 지원법 제정 법률안입니다. 네. 법을 새로 하나 만들자는 거죠. 예,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의 지속 가능성, 예. 농가의 경영 안정 이것을 위해서 필수 농자재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가 지원하자. 뭐 농업용 유류, 비료, 퇴비, 비닐 이런 걸 이제 특수 필수 농자재로 지정해서 예. 이 가격이 급등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좀 만들어서 지원하자 이런 건데요. 자료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요. 예. 2022년 통계를 예로 들겠습니다. 농가가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이게 948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 전년도에 1296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한 30%가량 줄었어요. 소득은 줄어드는데. 예, 이유를 보면 예. 이 원자재 가격 급등이 큰 비중을 차지해요. 예. 국제 유가가 그 20년 대비 22년 보면은 1배럴에 52.3달러에서 96.4달러로 네. 한 84%, 약 2배. 예.
또 비료 원료인 인산 이암모늄이라는 게 있는데요. 톤당 326달러에서 910달러. 와, 179%, 이거는 한 뭐 3배 정도. 3배가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사료로 쓰는 옥수수 역시 143달러에서 272달러. 이것도 약 2배가량. 이렇게 되니 농가 소득은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필수농자재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농기계를 뭐 이렇게 면세유 대여를 등 해준다거나. 있지요. 예, 예. 근데 이거를 법으로 제도화하자.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하자. 그래서 농가가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쟁점은 이 법안은 어떤 게 쟁점될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가 다양하게 여러 지원 방안이 있지 않느냐. 또 지원하면 재정에 부담이 되고 농업에서 버는 게 얼마나 된다고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아, 경제 논리죠. 그래요? 그리고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WTO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협정상 우리가 각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연간 1조 4,900억 원 한도 내외에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등으로. 그런데 요 법안대로 시행하면 연간 한 6천억 정도. 뭐 크다면 크고 많다면 많은 건데. 아니 잠깐만요.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든 말든 왜 그거를 WTO를 맺으면서 예. 각국의 서로 약정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1조 5천억 이내에서 농가에 지원하고 이거 나머지는 어떤 경쟁을 이유에서? 하자는 거죠. 경쟁을 자유무역을 하자. 하자는 거니까. 아하. 경쟁 체제를. 그런데 현재도 WTO에서는 지원을 축소하라고 하고 있다. 근데 더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농림부가 농민을 위한 부처인지 WTO를 위한 부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농림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반대하는 게 큰 쟁점입니다. 아니 그럼 정부가 반대하면 이 법안이 통과가 어렵지 않겠어요? 아니 진행장님 논리대로 정부가 반대해서 법안 안 된다 그러면 국회 없애야죠. 국회를 두는 이유가 야 그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냐 경제 논리로 그러자고 하면 안 해야죠. 쉽지 않겠지만 그렇죠. 이건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아니다라는 뭐 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농업이 지금 국제적으로 식량위기 큰 쟁점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추석 때도 느끼셨겠지만 대추 뭐 8kg 한 상자에 8만 원. 예.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 생활물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후변화. 예. 그래서 농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정치권이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뭐저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법안이 또 2개가 남아 있어서 네네네. 그것도 이제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두 네. 번째 법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두 번째 법안은 우리 진행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진행자님을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건데요? 여수 의뢰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네. 문화기본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보면 예. 이게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했던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철학이다라고 밝히시기도 했어요. 예.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그 재작년인가요? 고등학생이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 그 제목이 윤석열차가 됐죠. 네네네네. 예, 기억하시죠? 네. 이 작품이 논란이 됐고 이게 금상을 받았어요. 다 그때는.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그 공모전이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인데 예. 올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 삭감하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실 텐데. 그리고 공모 방식을 예. 자유주제하다가 예. 올해부터 지정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간섭하지 않는다며요. 아니 그런 게 이제 철학인데 예. 실제로 공모전은 그래서 올해는 환경하고 인공지능만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말과 실제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법안입니까? 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저희가 이제 요즘 K컬처라 그러죠. 예. 김대중 대통령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네네. 명백하게 문화 우위의 국정 네네네. 운영을 했다. 저는 그렇게 아, 자부하고 그럼요. 예.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는 소위 예. K컬처, 한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분야는 문화 예술 표현은 요 조계원 의원 그 법안 안대로 예. 지원만 해야죠. 간섭은 그거는 그럼요. 그렇죠. 창작의 자유인데요. 예.
자꾸만 안타깝습니다. 자꾸만 뭐 이렇게 그 간섭하고 뭐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하면 절대로 창의성은 발휘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네. 이 문화 산업이 발전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예. 이 법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게요. 이 법에 대해서 문화관광 그 중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간섭하지 아니한다 앞에다가 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거꾸로 얘기하면 마법의 사유를 말이죠. 만들어서 간섭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법의 단어가 붙었어요. 정당한 사유 이런 거에 없이. 휘둘리지 말고 국회가 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김부겸 국무총리실 김덕수 정무기획비서관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의한 법안들 만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법안 어떤 겁니까? 네, 마지막 법안은 그 광주 동구 남구 을에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이것도 예. 제정 새로 만들자는 건데요. 예. 초광역권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게 이제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네. 지역 살리자, 지방 그렇습니다. 살리자. 네. 왜 이리 잘 모여가지고 지방끼리 네, 네. 이런 얘기잖아요. 좀 쉽게 법안을 좀 쉽게 풀어준다면. 이 뭐 풀기가 어려운데요. 단어들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예. 권역별 특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뭐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예.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고 예. 또 인재를 양성하고 그 권역에서 이런 걸 좀 과감하게 지원해서 예. 그 권역의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보면서 예. 이제 우리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실장과 차관을 거친 핵심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정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법안을 냈을 텐데 안타까운 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2004년 지금부터 예. 딱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다들 아시죠? 수도권에 너무 과밀하다. 그렇죠. 지방을 키우자. 그래서 예. 만들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예.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명칭이 미래혁신산업이 당시에는 지역전략산업 그리고 과학기술 육성, 문화관광 육성, 예. 낙후지역 개발, 기업 및 대학 이전 예. 20년 동안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를 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한전이 들어온 지 딱 10년째입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정주 여건 미흡하고 문화기반 취약합니다. 그냥 멀쩡한 건물 몇 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전히 매우 취약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 의원이 그 경제 생태계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도 그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라. 쉽게 설명하면 광주 전남은 그 혁신도시를 이전한 전력, 예. 문화, 농업 관련 산업으로 부흥해라, 먹고 살아라. 이렇게 혁신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렇게 거치면서 예. 안타까운 게 국가 균형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잘 아시지만 지역 균형. 예. 최근에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도권을 포함해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 시켜야 된다. 예. 수도권 그러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놔도 잘 가는데 그걸 포함해서 하자. 저는 이게 정말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 이런 거보다는 수도권 표심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 우리 안도걸 의원 법안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특별법이 예. 정말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 지역의 광주 전남의 미래를 좀 담보한다고 한다면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정부가 확고하게 이거 지금 생색내기에 정부는 그럴 거예요. 취지에 동의한다. 네, 네.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이 법안은 문구대로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저 뭐 과거에 있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명칭과 표현만 달랐을 뿐이 똑같은 거고 실은 이렇게 뭐 자꾸 새로운 법안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 지키려는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그렇습니다. 부분이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한 가지 국민들도 더 좀, 예.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의지에 못지않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표심만 보지 말고 여야 정치권이 이 겉으로는 지방 살리기 동의한다고 그래요. 국가 균형 발전이 뭐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수도권 표심을 고려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대학, 지방으로 과감히 안 보냅니다. 그런 결정 안 하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국회가 그 큰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을 표방할 것이 아니라 지방이 살아야 표심이 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래요. 오늘도 이제 세 가지 법안 소개 잘 받았습니다. 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김부겸 국무총리실 김덕수 정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